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이 완전 절대 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우리 동북아시아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중국이 바짝 쩌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또 대응 방법이 또 달라요. 또 그 이유는 뭘까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군사TV도 잊지 마십시오. 자, 중국이 미국의 신형 미사일 배치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는 뉴스가 11월 19일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됐는데, 이게 사실은 8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뒤늦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에 압박을 가했다. 당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일 외교장관과 개별 회담을 가지며 INF 문제를 거론했으며, 양국에게 한국 그리고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은 왕이 부장의 압박에 중국이야말로 미사일로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니까 중국이 먼저 이 미사일들을 치우고 군축에 나서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맞섰고, 한국 강경화 장관은 우선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를 중단해달라 라며 왕이 부장에게 맞섰다 라고 아사히 신문이 뒤늦게 석 달 이후에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자, 미국이 INF, 즉 1987년도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체결한 그 INF 중거리 핵전력 감축 조약이죠. 그 INF를 이제 8월 2일 날 폐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거리 미사일을 동북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시아가 어디 배치할 거냐?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그 미국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배치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럼 중국은 도대체 어떤 무기길래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이고, 또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다른가 보여드립니다. 자, 중국이 강력 반발한 미국의 신형 미사일 바로 이겁니다.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인데요. LRHW라는 약자인데 Long Range Hypersonic Weapon이죠.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지난 8월부터 록히드 마틴 주도로 개발 중인 육군용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두 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운용되며 최대 사정거리는 3,800마일, 즉 6,115km고 종말 도립 속도는 마하 6에서 마하 8 수준의 미사일입니다. 2022년부터 육군 전략 미사일 대대에 배치할 예정인데, 이 2022년은 미국의 회계 연도이기 때문에 2021년 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배치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탄두예요. 탄두가 이제 분리되어서 마지막에 돌입할 때 이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아주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이기 때문에 회피 기동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공망을 회피하고, 중국이 지금 S-300, S-400 이런 거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뚫으면서 중국을 타격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한국 또는 일본에 배치하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속내고, 중국은 이거 배치하면 자기네들이 막아낼 수 없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거 배치하지 마라. 배치하면 한국과 일본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인 이 LRHW는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게 말이죠. 이런 구성으로 생겼습니다. 지휘 차량이 있고 발사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 발사 차량 4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사일이 2발이 실려 있습니다. 미사일 2발이 실려 있고, 이 차량 하나하나는 이제 다 트레일러예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 하나하나는 전부 C-17이나 C-5 같은 전략 수송기에 전부 다 싣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작전할 수 있는, 미 공군이 작전할 수 있는 공항이 있다면 그게 그냥 싣고 가가지고 C-17로 싣고 가가지고 그게 촥 내려서 거기서 쏘고 다시 그냥 가버리면 되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키나와에서 만약에 배치를 해서 오키나와에서 베이징을 타격을 한다면 속도가 도달 속도가 18분,
그리고 일본 큐슈죠. 큐슈에 이제 또 미군 기지 사세보가 있으니까 그 큐슈에서 만약에 베이징을 타격한다면 1450km입니다. 도달 시간 한 14분. 그리고 이제 한국 군산에 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미군 공항이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베이징까지 960km, 도달 시간 9분입니다. 자, 안 그래도 막아내기 힘든 극초음속 비행체인데 이것이 만약에 한국에 배치를 하게 됐을 때는 9분밖에 안 걸리니까 뭐 중국으로서는 막아내기 힘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14분, 18분 이런 것보다는 한국에 배치해서 10분 이내에 그냥 중국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뭐 한일 관계 이런 것에 다 이제 미국이 사실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안 해준다면 미국은 일본에 배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5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군산에서 쏘면 베이징까지 또 7분 만에 가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장거리 정밀 화력 미사일인데 기존의 에이테킴스의 대체하는 신형 전술 미사일인데 하이마스에도 탑재되고 그리고 M270 MLRS 발사대에서도 쏠 수 있는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 대신 꽂아서 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499에서 700km급의 DSM 딥 스트라이크 미사일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뭐 실전 배치 직전에 이루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사정거리 1000km까지 늘리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고 일본도 이것을 미국에게 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은 전수방위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무장들만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막아내는 무장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만약에 한일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뭐 그럴 일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지대지 미사일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일본 본토 때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되긴 그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앞으로는 이 지대지 미사일 가지겠다, 이제 이겁니다. 지금 일본이 평화헌법 9조 그거 지금 개정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걸 사정거리 1000km까지 늘렸을 때 우리 군산에 배치하면 베이징이 딱 타격거리에 들어옵니다. 왜? 군산에서 베이징까지 950km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베이징을 타격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그 INF 폐기 이후의 중거리 미사일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매력이 아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매력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 등장에 이제 중국은 반발하죠. 아까 왕이 외교부장이 그러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일본의 대응은 뭐냐? 자, 당시 이 고노 장관이 지금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됐죠. 방위상이 됐으니까. 이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본을 겨냥한 너희들의 지대지 미사일 천지로 있는데 그거 치우면 그리고 군축에 나서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일본은, 자, 이거는 이제 고노의 입장입니다. 우리 일본은 SM3, Aegis Ashore 뭐 이런 MD 자산 충분하다, 즉 방패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미국에서 이거 도입하면 니들 막 때릴 수 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싫으면 니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쫙 깔아놓은 뚱펑 15 뭐 이런 것들 다 제거해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좀 뭔가 당당해 보이는 그런 대응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저는 우리 외교관들 그리고 우리 고위층들이 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변국들과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 맞아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고위층들이. 그런데 중국과 북한에게는 이런 자세를 못하죠. 어떤 자세를 하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응은, 자,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방중 기자 정말 짓밟고 폭행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일보 기자.
그리고 중국발 살인 스모그, 지금 이제 겨울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몰려오겠죠. 그리고 지금 홍콩 사태로 인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완전히 뭐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대치를 해서 지금 뭐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 수준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또 동국대학교에서도 우리 한국 학생이 그 홍콩 관련한 대자보를 붙이니까 그 관련해서 또 어필하고 교수에게 또 신고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광고물을 강제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한반도를 겨냥해서 일본은 잽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두고 있죠. 그리고 방공식별구에 수시로 침범하죠. 그런데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뭐라고 했냐? 사드 보복 그거 좀 안 해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니들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그 미사일들 다 치워라. 그리고 니들도 우리 그러면은 군축해라. 군축. 그럼 나 생각해 볼게.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은 위협 그리고 더 많은 피해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드 그거 어떻게 좀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좀 이러지 말고 우리도 고노처럼 니들 우리 겨냥하고 있는 뚱풍 15 그거 다 제거해라.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게. 이 정도 할 수 없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게 똑같이 주어진 창과 방패입니다. 우리도 미국에게 SM-3를 살 수 있었고 또 이지스 어쇼를 살 수 있고 또 이지스 레이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했죠. 방패 버렸죠. 그리고 창을 지금 이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국에게 고생하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일본은 딱 방패 탁탁탁 도입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네트워크 딱 하고 그리고 자 건들면 죽어. 에? 나 건드리기 싫으면 내가 창 놓게 하면 네 창도 놓든지 이러고 있는 일본. 일본 정말 얄미운 점 너무너무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도 제발 미국과 일본에게만 당당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에게도 북한에게도 당당한 나라가 좀 돼보자 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이 4세대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활광 비행체 미사일에 중국이 깜짝 놀라서 겁이 나고 있죠. 그런 이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한국과 일본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항하고 있는 한일 이야기해드렸고 우리 제발 앞으로 중국, 북한에게 당당한 나라 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